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공식 발표합니다. 노사정 대화 창구가 단절된 데 대해서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위원회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동부와 서부 등 25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미국의 극심한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공기질이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인도 뉴델리만큼 혼탁해져 주요 도시 학교들은 야외 활동을 제한하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대학 캠퍼스 안에서 트럭에 치인 학생이 이틀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북 성주에서는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을 겪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입주가 늦어지거나 시공사가 교체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강릉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과 내륙에는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사이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7년 5개월여 만에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건데 이로써 노사정 대화 창구가 단절되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고공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간부들이 체포된 전남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과잉 진압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 참여와 비참여를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부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에서 한국노총은 전면 중단할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며 불참한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노정대화는 물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창구는 당분간 단절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탈퇴 결정은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불참이 아니라 탈퇴를 선언할 경우 재가입을 위한 별도 의결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정부 토쟁 과정에서 경사노위 최종 탈퇴라는 또 하나의 정부 압박 카드를 남겨놓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동시에 한층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유혈진의 사태의 이면에는 윤석열 정권의 뿌리 깊은 노동 혐오와 정치적인 계산, 술수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번의 뜨거운 투쟁이 아니라 정권 내내 강력하고 끈질기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탈퇴를 선언했던 민주노총과 달리 크고 작은 위기를 넘기며 대화에 참여해온 한국노총마저 탈퇴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건 지난 2016년 1월 19일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공석이 된 사무차장 인선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속에 선관위는 감사 부분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선관위를 보름 만에 다시 항의 방문했습니다. 기관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거부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선관위가 고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만스럽고 독선적인 모습이 아닌가. 연일 거세지는 압박에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수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선관위원들의 거취 문제는 일단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노태학 위원장의 입장으로 대신했습니다.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참으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 문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건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선을 10달 앞두고 감사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프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거대 양당의 신경전 속에 국정조사 세부 협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관련 보안 점검 문제 등 선관위 관련 사안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여당과 특혜 채용에만 초점을 맞추자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선관위원들은 내일 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사무차장 후임 인선을 논의합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압박도 여전한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감사 거부를 결정했던 지난 회의와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정부가 국가보조금 비리가 확인된 민간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문제 예산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당도 보조금 비리 폭로를 이어갔지만 야당은 정부가 보조금을 앞세워 시민사회 통제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300억 원 넘는 비리가 발견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단죄를 지시했습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정부는 전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추가 감사 그리고 경중에 따라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단체의 이름을 공개해 앞으로 정부 보조 사업에서 배제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겐 파격적인 포상금을 주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정부 발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위 참여한다. 월급을 받으니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월급 받기 위해서는 지하철 시위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를 통제하려고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줄 세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전 부문을 정권의 통제 아래 두려는 모습입니다. 국민 통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행위 엄단엔 여야 이견이 없지만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의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불법 시위에 사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관련해서 전장현이 사업의 취지대로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장현은 어제 서울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원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권리 홍보 캠페인을 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일자리 사업 설명서에 지역사회 장애인의 인식 개선 활동에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직접 대중교통을 타는 행위가 명시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불법 시위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발언 논란으로 임명이 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표현은 과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원인 불명 사건이라며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친명계 일각에선 전 천안함장에 대한 비판까지 또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래경 바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퇴에 불씨를 댕겼던 천안함 자폭이라는 표현은 과했다며 정확히는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자신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발언 수위를 낮췄지만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선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거친 표현으로 비난해 논란을 일으킨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을 두둔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군인이라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군인이라면 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되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당장 여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전국 보훈 가족 모두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개 사과는 물론 권칠승 대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권칠승 의원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라며 몸을 낮췄지만 사퇴나 사과 요구엔 입을 닫았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되나요? 민주당 지도부는 새 혁신위원장을 서둘러 인선해 사퇴 수습을 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기류도 적지 않아서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가 민주당 내홍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박맨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야권 인사의 천안함 자폭 발언에 대해서 괴담 중에 괴담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YTN 이브닝 뉴스에 출연해 정치권에 책임 있는 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법률 자문단을 석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며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들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취합돼야 하겠지만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고발 계획까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는 모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다시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조사를 거부당하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진행했지만 검찰은 수사가 더 진행된 뒤 때가 되면 부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검찰청을 찾은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에도 현관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변호사 면허도 안 된다고? 네.
조사도 면담도 거부당한 채 2분 만에 빈손으로 검찰청을 나온 송 전 대표. 준비해온 10쪽짜리 입장문은 해명보다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검찰이 편향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대표적 사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돈봉투 사건이라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고 조치를 받았던 2017년 검찰 특수활동비 만찬 사건이야말로 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사안들은 내버려두며 민주당 수사에만 매진하는 건 정치쇼라며 어서 자신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을 소환하라는 푯말을 들고 검찰청 앞 1인 시위까지 진행했지만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할 거란 검찰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는 수사가 더 진척된 뒤 적절한 때가 되면 알아서 소환을 통보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야권만 노골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장관이 나서 대응했습니다. 이거저거 갖다가 끌어붙이실 게 아니라 지금 본인한테 돈봉투, 본인을 위해서 돈봉투 돌린 혐의로 지금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구속심사에 대비하면서 수수 의원으로 의심되는 20명가량을 추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수 의원들까지 어느 정도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부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소환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검찰이 당시 송영길 캠프가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주기로 한 배경으로 경쟁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다는 정보 입수를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공소장에서 검찰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자금 살포를 주도한 건 윤관석 의원이고 지역 본부장, 상황실장들과 관련해선 강 전 회장이 주도자였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 금품 살포와 관련해 윤 의원은 재작년 4월 26일 자신이 주재한 기획회의에서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 돈을 주자고 제안했고 계획이 이행됐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당시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유가족들은 구치소를 빠져나온 박희영 구청장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등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치소에서 빠져나오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둘러싸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박 구청장이 구속된 지 5달 만에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났습니다. 뒤에 유족분들 계신데 너무 죄송하죠.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신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그리고 보증금 납입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그 트라우마가 어떤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본인의 트라우마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유가족을 조롱하는 것인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도 지난 1일 보석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지난 1월 중순쯤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들 대부분이 첫 번째 공판기일 정도만 마쳤을 뿐이라며 재판 진행 속도에 답답함을 표합니다. 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 5주에 한 번씩 기일을 잡는 방식으로 재판이 아주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제대로 된 공판 진행 의지가 있는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한 유가족들. 앞으로 매일 아침 용산구청에서 박희영 구청장의 출근을 막아설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은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생명과 안전을 희생당한 상황에서 국민은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명 오토바이 공식 판매점이 구매자에게 대금 선지급을 유도한 뒤 차량 인도나 환불을 미루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돈만 떼이면 어쩌나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본사 측은 해당 판매점과 최근 계약을 해지했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오토바이를 사려고 충남 지역 혼다 공식 판매점을 찾아갔습니다. 오토바이 값을 전액 현금 결제했고 이후 신형 블랙박스와 최신 모델 변경 비용까지 모두 2천여만 원을 냈습니다. 대리점 측이 대금을 먼저 다 내면 취등록세 지원 등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인도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자신 같은 처지인 사람이 많아 피해자 단체 채팅방까지 생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기당하신 겁니다 라고 거기 답글이 이렇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피해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까지 있었다라고. 돈을 떼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판매점 본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혼다코리아 측은 3개월 전 해당 지점과 판매점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자가 직접 해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A씨 등은 공식 판매점 효력이 있을 때 이뤄진 계약조차 본사가 나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한다고 느꼈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판매점에서 점주가 100여 명에게 오토바이 대금만 받고 잠적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때 혼다코리아가 뒤늦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확정 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아무 공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혼다코리아 측은 달서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충남 판매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로 간판에 표시해둔 내용은 없지만 이 판매점은 계약 해지 후 석 달이 넘게 지난 지금도 혼다라는 이름을 쓰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혼다 바이크샵입니다. 판매에서 AS까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점주는 출고가 늦어진 건 오토바이 수급 문제 때문이고 고객이 요구하면 조금 늦더라도 환불해주고 있다며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몇 명에게는 환불을 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지점에 대해 고소장 여러 건이 접수됐다며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마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중 기자입니다. 경찰이 충남 서산의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옷장 서랍을 빼고 쓰레기통을 헤집으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자 청테이프로 감싼 상자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태국인 판매책이 국내에서 마약류를 유통할 때 쓰려고 준비해둔 포장용기입니다. 경찰이 마약류 야바 등을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8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9명을 구속했습니다. 마약은 건강기능식품 상자에 담긴 채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밀수입책은 강황이나 녹차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하여 포장한 야바를 밀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습니다.
주로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에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 진술과 SNS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마약 유통책과 매수자 등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또 야바, 필로폰 등 마약 3억 2천만 원어치와 현금 1,800만 원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총책이 현재 태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 등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지난 5일 아침 서울에 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학생이 트럭에 치인 지 이틀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종합경찰서는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8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8시 50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대학교에서 트럭을 몰다 20대 대학생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고 직후 주변 학생과 교수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대교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50대 남성이 낙동강에 떨어져 사고 2시간 뒤에 밤 10시 40분쯤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집진기 공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철근이나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을 겪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충안을 찾지 못해 입주가 늦어지거나 시공사가 교체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건물 하단 지지대를 세우는 데 필요한 철골빈 가격이 재작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자재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시공사는 지난해 말 조합에 공사비 4,700억 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 노조 이슈 및 파업으로 인한 공기 부족 등 건설사들의 원가 상승 요인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애초 계약 사항과 다르고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제 금융 비용에 관한 거는 그 계약서에 명시가 반영을 안 하는 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대신 그 공사비 그 순수 공사비에 그 인상되는 부분은 정해진 규정인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은 시공사가 요구한 추가 공사비가 적정한지 따져보기 위해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또 다른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가 오는 8월 말 입주를 앞두고 추가 공사비 1,500억 원가량을 요구했습니다. 조합과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양주와 성남 등 공사 현장 곳곳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해 시공사가 교체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멘트와 골재, 철근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주거용 건물 건설 공사비 지수는 최근 2년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매년 공사비 분쟁도 늘면서 올해 5월까지 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만 11건에 달합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시공사의 공사비 부담이 늘수록 분양가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WBC 대회 기간 중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선수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3명 모두 출장 정지 중징계는 피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상벌위 회의는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종료됐지만 허구현 총재의 마지막 결재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후 5시가 돼서야 공식 발표됐습니다. 두 차례 주점을 출입한 김광현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 제재금 500만 원이, 한 차례 출입한 이용찬과 정철원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40시간, 제재금 300만 원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KBO는 앞으로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보다 세분화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은 도쿄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고 조사위원회도 해당 유흥주점 관리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거짓없이 다 잘 얘기했고요. 오늘 상벌위 결과를 잘 수용하겠습니다. 결과를 잘 기다려서 결과에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이 지난 2021년 방역수칙 위반처럼 수사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벌위 징계가 출장 정지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WBC 1라운드 탈락으로 야구 팬들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 때문에 사회봉사와 제재금이 동시에 부과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캐나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미국 동부와 중서부까지 극심한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뉴욕시 맨해튼의 공기질 지수는 218까지 치솟는 등 인도 뉴델리만큼 악화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다음 날도 공기질 지수가 100을 넘었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서울 하늘을 연상시키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방과 후 활동을 포함해 모든 야외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공지문을 가정에 배포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생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들이 오염수 처리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측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며 계획대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4월 1030m 길이의 해저터널을 완공한 데 이어 해수 주입까지 마쳤습니다. 오염수를 해저터널로 보내는 직전 단계인 수조 일부 공사까지 완료하면 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달 초순에 방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만큼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本年春から夏頃に海洋放出を開始すると見込むということをお示し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引き続きこの安全対策、そして風評対策に万全を期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콘크리트의 재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콘크리트와 오염수가 섞이면 열이 발생해 오염수 내 트리튬이 공기 중으로 증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에서 오히려 트리튬을 흡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염수는 방사성 폐기물로 후쿠시마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건 어렵다는 점 등 기술적,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손상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지적 등 일본 내부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기에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는 등 방사능 기준치를 넘어선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의 있는 설명을 거듭 약속해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세계 해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느리고 조용한 핵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전문가가 핵 오염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를 위한 핵심 설비라고 주장하는 알프스를 신뢰할 수 없다며 육상 대형 탱크에 장기 저장하거나 고체화하는 등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 지역을 확대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더 꼼꼼히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일본 대변인 노릇을 그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제법 기준에 맞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52곳인 우리 해역의 방사능 검사 지역을 확대하고 800여 종에 달하는 수산물 검사 역시 더 철저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 우럭이 잡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슘 같은 경우는 분자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물보다 무겁잖아요.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런 물이 흘러서 우리 바다에는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오염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민주당을 향해선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과학적 괴담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과 어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당장 광우병에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괴담과 선동이 아닌 과학과 검증이라는 힘든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 대변인 같은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책임지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책단을 꾸린 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야당, 태평양 섬나라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추진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특히 2년 전 방류규탄 결의안이 여당의 입장 변화로 휴지 조각이 됐다며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가량이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오는 12일부터는 국회에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미일이 나란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핵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유엔 회원국 192개 가운데 무려 180표,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선정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성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세 번째이자 11년 만에 안보리 이사국이 됐는데 대통령실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로써 지난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나란히 이사국으로 활동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유엔 안보리 간의 연계 그리고 공조 방안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일 밀착은 가속화됩니다.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한미 핵 협의 그룹 NCG는 올여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내 제도화를 목표로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워싱턴 3자 회담이 진행됩니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3국 미사일 경보 정보 연동은 올해 안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 최상위 지침서 국가안보전략에는 문재인 정부 때 없었던 한미일 관련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수준으로 협력 재고,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 협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5년 만에 개정된 안보 전략엔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모두 빠진 대신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면서 한반도 문제도 이틀 안에서 접근한다고 지난 정부와 차별점을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위성 발사 실패한 북한이 재발사를 예고했지만 현재로는 진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이 위성 재발사를 최선을 다해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우리 정부의 4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며 중국이 우리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안보 사항에 대해 조건을 내걸고 그것이 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못 박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이 경항공모함 대신 몸집을 키운 중형급 항공모함 개발에 대한 검토에 나선 가운데 한국형 항공모함 모형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방산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합 화력을 실시하며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알렸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에서 4만 톤급 이상으로 발전시킨 한국형 항공모함. 한국형 항공모함에 국산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4만 톤급으로 몸집을 키운 중형급 항공모함 모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던 경항공모함과는 달리 대형 항공모함과 같은 이착륙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사출기를 적용한 항모 플랫폼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최소한의 기준이 그거를 이번에 시뮬레이터에서 제안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함재기 운영 대수에 따라 크기는 더 커질 수 있고 KF-21과 같은 국산 전투기도 한국형 항공모함 탑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와 함께 미군의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회담을 갖고 국방, 방산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최고 경영자를 제소한 미 금융당국이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제소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에 대한 긴급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현지 시간 6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SEC는 판단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습니다. SEC는 이와 함께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에 대한 긴급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동결 명령 대상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지주회사 2곳으로 악소스 은행과 현재 폐업한 실버게이트 은행, 프라임 트러스트 등이 보유한 수십 개 계좌가 포함됐습니다. 전날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제소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SEC는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 자오 CEO가 관장하는 외국 법인 2곳이 바이낸스의 자금과 부적절하게 뒤섞인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 뒤 가상화폐 시장에 리스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6월 8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한국노총이 오늘 사회적 대화 중단 방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한일 현안을 두고 환담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고 경제와 안보 분야의 양국 협력을 당부할 전망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저녁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싱 대사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한중 간 공동 대책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공개 비판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권 수석 대변인의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운행을 멈추는 열차는 경부선과 장항선을 오가는 무궁화호 4편입니다. 해당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며 운행 지연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붕괴가 인명피해 외에도 환경적인 재앙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원전의 냉각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강 범람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지뢰 유실 등으로 이 후유증이 수십 년간 이어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은 댐 붕괴 이튿날에도 주민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Живу в этом доме. И всегда я была счастлива, что у меня самый лучший район, самый живописный, самый красивый. 이렇게 5천여 명이 구조됐지만 아직도 최대 4만여 명이 홍수지대에 있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이 빠진 이후입니다. 주변 석유 시설과 농장 등이 침수돼 댐 하류가 석유 제품과 농약에 오염됐을 수 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destruction of the Kakhovka hydroelectric power station, at least 150 tons of machine oil have leaked into the river, with a risk of an additional 300 tons seeping out. 범람으로 떠내려간 지뢰는 치명적 위협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 강변에 매설한 지뢰가 수만 개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카호우카 댐 물을 냉각수로 쓰는 자포리자 원전은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На зараз в Запорізькій у нас АЕС стабільна, у нас деякі реактори знаходяться в ремонті, деякі знаходяться в холодному простої і деякі один реактор в гарячій зупинці. 카호우카 댐 붕괴 여파는 세계 식량난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헤르손주 관계시설의 94%, 자포리자주 74%가 물 부족을 겪으면서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의 농작물 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댐이 파괴된 것과 관련해서 긴급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나토가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7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댐 파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얘기했다면서 8일 쿨레바 외무장관과 나토 회원국들 대사들 간의 나토 우크라이나 위원회 화상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덴파계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해 전황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고 나토 각국의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붕괴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우카 댐은 저수량이 18제곱킬로미터로 한국 충주호의 6.7배에 달하는 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주변 마을을 덮치면서 지금까지 주민 7명이 실종되고 수만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강릉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요란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와 경북지방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 최고 50mm, 영동과 경북에는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호남에도 내일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4도, 대구는 20.3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아서 덥겠는데요. 서울이 26도를 보이겠고요. 대전과 대구가 29도, 강릉은 31도, 울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